달빛 여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저 집엔 염라대왕 마누라가 산다네. 쌀 한 되를 빌려가면 닷되를 받아내고 갚지 못하면 문짝까지 뜯어가는 과부. 그런 집으로 23 처녀 하나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혼례 가마도 없이 외삼촌 댁에서 쫓겨난 몸. 갈 곳은 오직 한 곳. 조선 후기 한양 뒷골목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독한 시어머니와 별난 며느리. 지금부터 그 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양 남대문 밖에 최씨 과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 홀로 아들을 키우며 돈놀이로 악명을 떨쳤지요. 쌀 한 되를 구워가면 닷되를 받아내고 갚지 못하면 집 문짝까지 뜯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씨 과부를 염라대왕 마누라라 불렀지요. 저 계집만큼 악독한 사람은 지옥에도 없을 게야. 최씨 과부의 외아들 만석은 28 총각이었습니다. 어미의 악행을 보며 자란 탓에 성품이 유약했지요. 하나 만석에겐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가난한 처지지만 서당 훈장이 재능을 아껴 그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지요. 만서가 내 재주면 과거에 급제할 수도 있다. 하나 최씨 과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거 그딴 헛된 꿈 꾸지 말고 돈이나 벌어라. 만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미를 거역할 수 없었으니까요. 같은 마을에 춘심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23 처녀로 부모 없이 외삼촌 집에 얹혀 살았지요. 외삼촌네는 춘심을 귀찮아했습니다. 밥만 축낸다며 구박했지요. 쓸모없는 것 빨리 시집이나 가라. 춘심은 똑똑했습니다. 혼자 살아남으려면 돈 있는 집으로 시집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때 들린 소문이 있었습니다. 최씨 과분의 돈이 산더미래. 춘심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춘심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물가에서 일부러 만석과 마주쳤지요. 물동이를 들다 비틀거리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만석이 황급히 물동이를 받아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고맙습니다, 도련님. 춘심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만석은 얼굴이 붉어졌지요. 태어나서 처음 여인에게 웃음을 받아본 것입니다. 그날부터 춘심은 자주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만석도 같은 시간에 나왔지요. 두 사람은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글을 배우고 싶으신 적 없으십니까? 글이요? 계집아이가 무슨 글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춘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만석의 마음에 파고드는 것이지요. 한 달 뒤 만석은 용기를 냈습니다. 어미님 혼인하고 싶은 처녀가 있습니다. 최씨 과부는 코웃음을 쳤지요. 누가 우리 집으로 시집 오겠느냐? 춘심이라는 처녀입니다. 외삼촌 집에 얹혀 사는. 최씨 과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갈 곳 없는 처녀라면 부려먹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좋다. 데려와라. 대신 혼례 비용은 한 푼도 안 쓴다. 그래도 싫으면 그만두고.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춘심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춘심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혼례 날이 왔습니다. 가마도 없고 잔치도 없었습니다. 춘심은 걸어서 시집을 왔지요. 최씨 과부는 대문에서 춘심을 훑어봤습니다. 볼품 없기는. 춘심은 꾹 참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이불 한 채뿐이었지요.
춘심은 한숨을 쉬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집보단 낫겠지.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밥 한 그릇에 김치 몇 쪽이 전부였지요. 이게 혼례상입니까? 먹기 싫으면 굶어라. 춘심은 이를 악물고 밥을 먹었습니다. 최씨 과부는 흐뭇하게 웃었지요. 제법 순하구나. 내일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부터 해라. 춘심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심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청소, 빨래, 물깃기, 밥 짓기까지 모든 일을 혼자 해냈지요. 최씨 과부는 흡족했습니다. 역시 시집 온 계집은 부려먹어야 제맛이지. 만석은 미안해했지만 어미 앞에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나 춘심은 가만히 집안을 살폈지요. 어디 돈을 숨겨뒀을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최씨 과부가 외출했습니다. 춘심은 재빨리 집안을 뒤졌지요. 그러다 마룻바닥 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똑. 마루를 들어 올리니 항아리가 보였습니다. 뚜껑을 열 자은 자가 가득했지요. 이게 다. 춘심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소문대로 돈이 산더미였던 것입니다. 춘심은 재빨리 마루를 덮고 모른 척했지요. 춘심은 만석을 다시 봤습니다. 겉으로는 유약해 보였지만 밤마다 책을 읽고 글씨를 쓰는 모습이 제법 근사했지요. 서방님, 그 글은 무엇입니까? 천자문입니다. 재미없을 겁니다. 아닙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만석은 놀랐습니다. 글을 배우겠다는 여인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밤마다 글 공부를 했습니다. 최씨 과부는 이를 모르고 잠들었지요. 춘심은 글을 배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서방님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만석도 춘심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미안함이었는데 이젠 정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최씨 과부가 춘심을 불렀습니다. 장터에 가서 소금 한 되를 사와라. 이 돈으로. 손에 쥐인 돈은 고작 다푼이었습니다. 소금 한 되 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요. 이걸로 어떻게 내 제주껏 해봐라. 춘심은 장터로 갔습니다. 소금 장수에게 다푼을 내밀었지요. 이걸로 소금 한 되 주시오. 미쳤소. 이건 반 되도 안 돼. 춘심은 꾀를 냈습니다. 그럼 소금 반 되 주시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해 주시오. 내일 갚겠소. 소금 장수가 어이없어 했지만 춘심의 당찬 모습에 소금을 내주었지요. 춘심은 집으로 돌아와 소금 한 되를 내밀었습니다. 어떻게 구했느냐? 외상입니다. 내일 갚겠습니다. 최씨 과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제법이구나. 내일은 내가 알아서 갚아라. 춘심은 고민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외상을 갚을까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마당의 무청이었습니다. 춘심은 무청을 뽑아 깨끗이 씻었지요. 그리고 장터로 나가 팔았습니다. 무청 사시오. 싱싱한 무청. 무청은 금세 팔렸습니다. 소금값을 갚고도 돈이 남았지요. 춘심은 남은 돈으로 된장을 조금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된장찌개를 끓였지요. 최씨 과부는 상을 받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냐? 된장찌개입니다. 돈은 어디서 났느냐? 무청을 팔았습니다. 최씨 과부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이 며느리 제법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만석도 기뻐했습니다.
부인 대단하오. 춘심은 처음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은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최씨 과부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습니다. 다음부턴 마당 채소 함부로 뽑지 마라. 춘심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 최씨 과부의 구박은 끝이 없었지요. 밥은 늘 찬밥이었고 옷은 누더기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님, 저도 사람입니다. 춘심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씨 과부는 눈을 부라렸지요. 감히 어미에게 대드느냐?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옷 한 벌 변변치 않은데 어찌 살라는 겁니까? 최씨 과부는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춘심은 도망쳤지요. 만석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어미님, 그만하십시오. 내가 며느리 편을 드느냐? 며느리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최씨 과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처음으로 대든 것이지요. 빗자루를 떨어뜨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춘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석이 다가와 손을 잡았지요. 미안하오. 내가 어미를 설득하겠소. 춘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최씨 과부가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을 하더니 일어나지 못했지요. 의원을 불렀습니다. 풍안에 걸리셨습니다. 약을 쓰고 조리하셔야 합니다. 약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석은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춘심은 마룻바닥 밑 항아리를 떠올렸습니다. 저 돈으로 약을 사면. 하지만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겨둔 돈이었으니까요. 춘심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밤새 바느질을 해서 수건을 만들었지요.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수건 사시오. 수건은 잘 팔렸습니다. 약값을 마련할 수 있었지요. 춘심은 약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최씨 과부는 약을 받아 들고 춘심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제가 수건을 팔았습니다. 최씨 과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씨 과부는 약을 먹고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춘심은 밤낮으로 간호했지요. 죽을 끓여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고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었습니다. 너, 왜 이러느냐? 시어머님이십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최씨 과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극진한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너를 그렇게 구박했는데 이제 그만하시지요. 저도 잘못했습니다. 최씨 과부는 춘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심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의 마음에 처음으로 정이 싹 텄습니다. 만석은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최씨 과부가 회복될 무렵 문제가 터졌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찾아왔지요. 최씨 부인, 빚을 갚으시오. 무슨 빚? 작년에 은 10냥을 빌려갔지 않소. 최씨 과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병으로 정신이 혼미했던 것이지요. 나는 그런 적 없소. 거짓말 마시오. 증서가 여기 있소. 남자가 증서를 내밀었습니다. 최씨 과부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하지만 최씨 과부는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위조요. 위조라니 관가에 호소하겠소. 만석은 난감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춘심이 나섰지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춘심은 증서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글을 배운 덕분에 글자를 읽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도장 시어머님 것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요? 시어머님 도장은 최자가 이렇지 않습니다. 획이 하나 더 많소.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춘심이 계속 말했지요. 그리고 이 종이 작년 종이가 아니오. 올해 새로 뜬 종이요. 색깔이 다르오. 그건 당신이 위조한 거요. 관가에 가시오. 가서 누가 벌을 받나 보자고요. 남자는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최 씨 과부는 춘심을 다시 봤지요. 내가 어떻게 서방님께 글을 배웠습니다. 최 씨 과부는 감탄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이렇게 똑똑할 줄 몰랐구나. 만석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역시 내 부인이요. 하나 사기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한밤중에 담을 넘어 들어왔지요. 마룻바닥 밑 항아리를 훔치려 했습니다. 춘심은 잠결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요? 사기꾼은 황급히 도망쳤지만 항아리를 들고 가지는 못했지요. 춘심은 최 씨 과부를 깨웠습니다. 도둑이 들었습니다. 최 씨 과부는 마룻바닥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항아리는 무사했지요.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춘심은 걱정스러웠습니다. 다시 올 것 같습니다. 그럼 어쩌면 좋으냐? 춘심은 계획을 세웠지요. 춘심은 만석과 함께 계략을 짰습니다. 마룻바닥 밑 항아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똥물 항아리를 놓았지요. 그리고 밤마다 지켰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과연 사기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담을 넘어 마룻바닥을 열었지요. 이번엔 꼭 가져간다.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힘을 내서 들었지요. 그런데 뚜껑이 열리면서 똥물이 쏟아졌습니다. 으악! 사기꾼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춘심과 만석이 뛰어나왔지요. 도둑이다. 마을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사기꾼은 똥물을 뒤집어 쓴 채 잡혔지요. 이놈이 사기꾼이자 도둑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기꾼을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관가에선 태형을 내렸지요. 최 씨 과부는 춘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지켰구나. 시어머님, 이제 저도 이 집 식구입니다. 최 씨 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악독하게 굴었던 자신에게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생긴 것이지요. 춘심아,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를 너무 못살게 굴었구나. 용서해다오. 춘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돈 때문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진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만석도 두 사람을 껴안았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최 씨 과부는 마룻바닥을 열었습니다. 이 돈은 내 것이다. 아닙니다, 시어머님. 아니다. 내가 지킨 돈이니 내 것이다. 이 돈으로 만석이 과거 공부를 하게 해다오. 만석은 놀랐습니다. 어머님, 너에겐 재주가 있다. 과거에 급제하거라. 만석은 감격했습니다. 평생 원하던 일이 이뤄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최 씨 과부는 돈놀이를 그만뒀습니다. 대신 춘심과 함께 장사를 시작했지요. 수건과 버선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며느리, 이 바느질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시어머님. 두 사람은 밤낮으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솜씨가 좋아 물건이 잘 팔렸지요. 돈도 조금씩 모였습니다. 만석은 과거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춘심이 밤마다 함께 책을 읽어주었지요. 서방님은 꼭 급제하실 겁니다. 고맙소, 부인. 최씨 과부는 아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내가 평생 돈만 밝히며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구나. 춘심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님,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최씨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계절이 바뀌고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만석은 한양으로 떠났지요. 춘심과 최씨 과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급제 방이 나붙었습니다. 만석의 이름이 있었지요. 급제했소, 급제했어.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최씨 과부는 기뻐서 춤을 췄지요. 우리 아들이 급제했다. 춘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의 꿈이 이뤄진 것이지요. 만석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작은 고을의 현감이었지요. 온 가족이 그 고을로 이사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하니 백성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새로운 현감 어른을 모시옵니다. 만석은 깊이 절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심은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최씨 과부도 가슴이 벅찼지요. 내 아들이 벼슬아치가 되다니. 만석은 청렴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공정하게 다스렸지요. 춘심은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최씨 과부는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이 쌀을 가져가시오. 부인마님, 고맙습니다. 최씨 과부는 돈을 모으는 대신 나눴습니다. 평생 악독하게 굴었던 것을 후회했으니까요. 이제라도 선한 일을 해야겠다. 춘심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원래 나쁜 분이 아니셨습니다. 다만 혼자 살아남으려 그러셨을 뿐이지요. 최씨 과부는 춘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온 건 하늘이 내린 복이었다. 저도 이 집에 온 게 복입니다. 만석이 두 사람을 껴안았지요.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염라대왕 마누라가 보살이 되었네. 며느리 한 명이 집안을 살렸구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 좋은 인연을 만나면 선해질 수 있다고 말이지요. 최씨 과부와 춘심은 서로를 바꿔주었습니다. 독한 시어머니는 자비로운 어머니가 되었고, 꽤 많은 며느리는 현명한 아내가 되었지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교훈을 남기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